우리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세포질이죠? 여기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쵸? 네, 이건 항상 잘 구분하시고요. 자, 운동이 시작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네,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요 운동을 하면 이제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분해되죠. ATP 아제가 활성화되면서 ADP가 분해돼요. 요때 만들어진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운동, 근수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포 내 ATP 양은 줄어들고 ADP 양은 점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ADP 농도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뭐가 가장 1차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크레아틴 키나제예요. 점점 농도가 높아지면 반응하는 게 바로 마이오키나제예요. 점점 더 농도가 높을 때 반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소구연산 탈수 요소예요. 점점 더 높아질 때 반응하는 게 바로 산화 요소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ADP 농도가 점점점 많아져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DP 농도가 많아지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ADP 농도가 많아지면서 뭐의 양도 늘어나야 돼요. 산소 공급량도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ADP 양이 늘어나는데 산소 공급이 떨어져요. 부족해요. 이러면 어때요? 이쪽으로 못 가요.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산소가 충분하면 이쪽으로 오겠지만 산소가 불충분하면 여기에 머무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CK가 일단 자극을 받았어요. CK는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해서 크레아틴과 인산기 에너지를 떼내요. 그럼 얘네가 에너지로 사용되는 건 아니죠. 얘네들은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여기 세포질을 막 순환할 거예요. 순환하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ADP 줘요. 그리고 ATP를 재합성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이제 크레아틴 얘 남았고 여기 남아있는 얘 인산기 남아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불충분해. 지금 이 운동이 굉장히 높은 강도 운동이고 뭐 다른 요 에너지 얘네들을 좀 자극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자극해서 어떤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ATP를 만들어내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알겠어. 그럼 마이오키나제 리액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ATP와 또 ADP를 분해하는 거죠. 다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MP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또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다시 얘네들을 어디다 기여해요? 다시 또 다른 ADP에 기여하고 ATP를 재합성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또 인산기가 이렇게 또 남아돌 거예요. 얘네들이. 인산기가. 그 인산기들이 이제 남아계죠. 그럼 인산기들이 막 이렇게 돌아요. 얘네들이. 근데 인산기들이 많이 돌면 뭐 어때요? 얘를 억제시킨단 말이에요. PFK 활성도를 PFK 활성도를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수축기 전에 트로포닌의 칼슘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근수축이 못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때야 돼요? 얘네들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근수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 야 이제 운동 강도 좀 낮춰. 너 소비량이 너무 빨라. PFP와 인산기의 세포질의 농도를 너무 빨리 높이고 있어. 그럼 어때요? 초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고강도 운동이 되는 거죠. 그죠? 초근력이 아니라 그냥 근지구력 정도의 운동.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PFK 해당 요소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해당 요소가 활성화되는 건 체내에 여기 보면 우리 크레아틴 키나제 자극하는 물질이 뭐예요? ADP예요. 그러니까 모든 효소를 자극하는 건 다 뭐예요? ADP예요. ADP. 그쵸? 근데 자 해당 효소를 자극하는 건 세포 내에 지금 인산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ADP뿐만 아니라 AMP까지. 그 다음에 지금 수축 기전이 인산기가 많아가지고 상대 불응기가 나타나는 상황이잖아요. 잠깐만 지우개. 여기다 썼구나. 자리가 여기 AMP. 자리를 잘못 썼다는 거죠. 네. 네. AMP가 많아져요. 그 AMP가 많아진다는 건 세포질 내 이제 인산기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지금 칼슘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요. 트로포닌이. 그러니까 상대 불응기가 나타나는 상황이고 더 큰 자극을 줘서 더 큰 칼슘을 방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포질 내에 뭐가 많아요? 칼슘량이 많아요. 요거부터 씁시다.
뭐가 일단 많아지냐면 인산의 양도 많아져요. 그쵸? 인산의 양도 많아져요. 칼슘의 농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 너무 힘든데 더 이상 운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인산기를 줄여라. 해당 요소가 활성화돼요. 이때 뭐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세포질에 있는 글루코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겠죠. 이 글루코스를 분해해서 뭐로 만들어요? 초성 포도산, 피르백산, 초성 포도산을 만들겠죠. 이 초성 포도산을 만들어서 ATP를 인산기, 여기 있던 인산기들을 끌어가서 다시 ATP를 합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포질 내 인산기는 줄어들겠죠. 세포질 내 인산기가 줄어드니까 뭐예요? 트로포닌이 칼슘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겠죠. 근수축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고강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강도 운동이 이제 유지가 되려면 세포질 내 뭐가 있어야 되냐면 NAD가 있어야 돼요. NAD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NAD 플러스가 여기 초성포도산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 이온을 전자와 함께 받아들여서 NADH를 만들어요. 그럼 요 NAD가 있어야 이게 돌아가고 NADH가 만들어져서 요것들이 이제 요런 과정에서 ATP를 만들어내지만 지금 여기는 산소가 이제 불충분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NADH는 수소 이온을 초성포도산에 다시 줘요. 되돌려주고 다시 NAD가 돼서 당을 분해할 거니까 여기로 다시 가자. 위치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를 생성해요? 젖산을 생성하죠. 그리고 또 여기 가서 또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을 또 거기서 수소이온 하나 떼내고 또 가져와요. 또 초성포도산 만들면 또 젖산 만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TP를 투자하고 여기는 ATP를 생산하는 과정이죠. 근데 투자보다 생산이 많으니까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점점점 얘는 많아질 거고요. 얘네가 점점 돌다가 이제 NAD는 줄어들고 NADH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해요? 이제 당을 분해서도 초성포도산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ATP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세포질 내 젖산의 농도가 많아져요. 그럼 젖산의 농도가 많아지면 또 문제는 트로포닌이 칼슘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강한 자극이 와야 되는 거예요. 또 강한 자극이 와야 되고 젖산이 많아지면 더 이상 나 운동 못한다? PFK 활성도를 떨어뜨려요. 너 분해하지 마 이제. 난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으아! 하는 거죠. 으아!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운동하고 막 칼슘이 어찌든 방출돼가지고 막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막 있는 님 없는 님 다 짜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여기 세포들에 뭐가 많아져요? 칼슘의 농도가 많아져요. 그쵸?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운동 강도는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대체 연료를 좀 더 동원해야죠. 이 운동 상태에서 내가 무산소로 다 동원하지 못한다. 유산소로 좀 동원하자. 그러면 뭐가 많아지면 세포질 내에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리고 세포질 내에 우리가 NAD 얘네가 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조금씩 이제 좀 더 공급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NADH가 요로 가서 초성포도산의 수소이온에서 젖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 일로 갈 수 있어. 여기로 가서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전자전달계로 바로 가요. 그럼 전자전달계 바로 가서 수소이온을 여기다 바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산소가 어때요? 있는 거죠? 산소랑 결합해서 뭘 만들어요? 물을 만들어요. 그럼 뭐가 다시 돼요? NAD 플러스가 돼요. 얘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일로. 그죠?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다시? NAD가 생겨요, NAD가. 산소가 충분하면. 요러면, 나 산소가 충분하니까, 야, 여기서 일단 산소 충분하다. NAD 만들어서 줄게. 그럼 너 돌아가. 크랩 사이클 돌려. 괜찮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크랩 사이클 돌아가겠죠.
크랩 사이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야? 야, 초성포도산 너 올로 들어와. 대신 그냥 들어오지 말고 아세틸 조효소 A가 돼서 들어와. 그래서 이탄소 물질로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탄소 물질 들어와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일단 야, 너 여기 들어와서 일단 뭐 아무것도 없이 뭐 하냐? 일단 기여는 해야지. 옥살 아세트산을 먼저 대. 그러고 나서 돌아. 다 오면 그거 태워가지고 뭐로 만들어? 시트르산 만들어. 오케이. 돌아. 시트르산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오케이. 됐어. 적정선으로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NADH가 FADH가 일로 가겠죠. 또 분해돼요. 그럼 NADH를 뭘로 만들어요? NAD로 만들죠. NAD가 만들어진다는 건 NADH의 제거 능력이 NADH의 생산 능력보다 높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산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상태죠. 그러니까 NADH는 점점 줄어들고 NAD는 많아져요. 그러니까 NAD가 많아지니까 뭘 자꾸 돌릴 수 있어요? 요거도 돌릴 수 있고 또 수소이온을 태워서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요? 이제 편해졌어.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뭐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젖산의 양이 적으네. 이런 운동을 계속하면 젖산의 양이 적네. 아까는 젖산 때문에 지방산을 산화시키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젖산의 양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지방산을 산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됐네. 아까는 젖산이 많아져가지고 중성지방을 분해하지 못했는데 리파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중성지방을 분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얘가 점점 없어지니까 그 혈중 인슐린 농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방을 분해해서 유리지방산을 세포질로 혈중으로 자꾸 유리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오케이, 땡큐.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타산화 과정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방산을 활성지방산으로 만들고 활성지방산으로 만들어서 FADH 만들고 또 NADH 만들어서 얘네를 또 전자전력을 바로 기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줘요? 탄소사슬을 주죠. 여기다가 주죠. 그러면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옥살 아세트산에 아세틸조효소가 결합돼서 뭐가 돼요? 시트르산이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이 또 돌아가죠. 어디서 만드는? 베타산화 과정을 만드는 팔미트산과 스테아릭산이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서 ATP를 만들어내요. 한 번 갈 때마다 12개, 5개, 총 17개씩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대신 느려요. 그래서 빠르게 공급하기는 어렵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ATP를 인산기를 여기 있는 많은 인산기들을 산화를 시켜서 ATP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산기도 자극물질이죠.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안 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운동을 통한 상황이고 내부 환경 변화가 염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요소는 활성화돼요. pH가 높아졌을 때. 그쵸? 네. 반대로 억제 물질이다 라고 얘기하면 억제하는 것은 뭐요? 에너지가 많을 때죠. 당연히 억제 물질은 ATP가 많으면 다 억제 물질이에요. ATP. 그쵸? ATP. 또 ATP.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많으면 크레아틴 키나제를 이제 억제할까요? 해당 작용을 억제할까요? 해당 작용은 얘가 없으니까 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율인 크레아틴 인산이 많으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해당 효소를 자극하는 건 아세틸조효소 A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 시트르산이 많아지면 얘 또 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젖산도 얘를 억제하고 시트르산도 얘를 억제해요. 근데 그건 달라요. 젖산이 억제하는 건 체내가 산성화되기 때문에 수축기전과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에너지가 충분한 상황이에요. 지방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시트르산이 동원되거나 구연산이 많아질 경우에 쟤를 억제해요. 또 하나 아까 여기서 젖산이 많아질 때니까 pH가 어떨 때요? pH가 감소할 때. 그쵸? 그 다음에 또 억제 물질들은 여기 이제 크랩스웨로가 이제 억제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NADH를 다시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이제 NADH 그러니까 많아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자극 물질과 억제 물질들은 결국엔 우리가 어떤
그 대사가 동원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효소들은 다 동시에 활성화돼요. 근데 활성화되지만 뭐가 화학적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동원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서는 빠르게 동원되는 에너지원들을, 장시간 지구성 운동에서는 느리지만 많이 동원되는 에너지원을, 각각 효소들에 대한 이화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고 가장 빨리 동원된다. 인원지 시스템, 젖산 시스템, 탄수화물, 산화적 인산화 과정, 탄수화물, 지방. 그래서 운동 시간에 따라서 얘기하면 이 순서로 가는 거죠. 점증부와 운동으로 가게 되면 어느 순서로는 이렇게 역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점증부와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인원지 시스템, 젖산 시스템, 어떤 상태예요? 운동 초기 산소 결핍 구간에 요게 동원되는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항정 상태겠죠. 그쵸? 점증부와 운동이 된다면 운동 강도가 점증적으로 확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아마 역치가 생길 거예요. 왜냐면 뭐가 동원되기 시작하니까 무산소성 대사가 가속화되는 시점이 운동 강도가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막, 이거는 1, 2월 달에는 간단하게만 해드렸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알아듣죠.